국시 과목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물론 해부생리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는 게 당연히 국시에 도움이 되죠. 특히 재수생이 아닌 재학생들은 뭐를 간과하고 있냐면 해부생리가 몇 문제 나오는지를 간과하고 있어요. 해부생리는 260문제 중에서 22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1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국시 전체 과목 중에서. 근데 진단평가는 45문제고 중재는 65문제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과목만 합해도 110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260점 중에서 110점이란 말이에요. 비중이 엄청난 겁니다. 나중에 실기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 뭐냐면은 결국 그것도 진단평가랑 중재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평가랑 중재가 여러분 탄탄하게 돼 있잖아요. 국시가 정말 쉬워집니다. 진단평가랑 중재는 이 정도가 나올 것 같다 라고 확신이 들고, 그러면 나머지 과목들 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선별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거는 진짜 버리고 내가 챙겨야 될 거는 확실히 챙겨가지고 합격점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내가 몇 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부를 하긴 하는데, 진단평가 중재가 잘 되면 국시에서 합격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8월 말까지 진단평가랑 중재를 뭐를 하냐면 기출문제를 정말 열심히 오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단평가랑 중재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내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게 되거든요. 그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 나중에 이제 9월달 되면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 중에서 기출에는 없었는데 이 문제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보입니다.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기출 문제가 탄탄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모의고사 오답 같은 거를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중에서 이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오답 정리를 나름대로 해놨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거죠. 모의고사 문제 보면서 이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거를 보태면은 당연히 개념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짜 떨어질 일이 없어요. 8월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9월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전 과목을 기출문제를 다 하면 정말 좋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진단평가랑 중재만이라도 기출문제 오답을 정말 열심히 해두십시오. 근데 대부분의 재학생들, 재수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데 어떻게 기출문제를 활용하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기출문제를 봐요. 국시치기 며칠 전에.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어가지고 이 점수가 내 올해 국시의 점수가 될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기출문제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기출문제는 그러라고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확인하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것만 탄탄하게 잘 준비해서 시험 준비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시험입니다. 아직까지는 국시가. 그런 이유에서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